나는 영국 런던의 히드로 공항에서 출발 대기 중이었다.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해오면서 다양한 국가의 여행객들을 관찰해왔지만 이날 내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연 한국인 여행객들이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다. 공항 대기구역에서 우연히 한국인 단체 여행객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행동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다. 단정한 옷차림, 질서정연한 줄 서기,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공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었다. 나는 곧 노트북을 열고 메모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여행객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여행객을 관찰하는 것은 내 오랜 습관이었다. 그들의 행동은 곧 그 나라의 문화와 국민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한국인 여행객들을 지켜보면서 나는 전에 없던 강렬한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왜 이들은 이렇게 남들과 다를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나는 더욱 깊이 그들을 지켜보기로 했다.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조용히 공항 로비 한편에 앉아 한국인 여행객들을 지켜보았다. 런던 히드로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바쁜 공항 중 하나로 늘 다양한 국적의 여행자들로 붐빈다. 하지만 이 한국인 단체는 단번에 눈에 띄었다.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조용한 정리정돈이었다.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 사람들이 흩어져 앉아 있거나 짐을 아무데나 두고 자리를 차지하는 모습이 한국인 그룹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짐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심지어 그들끼리 대화할 때도 크지 않은 목소리로 서로 배려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을 엄청나게 철저히 지킨다는 점이었다. 출국 수속을 밟기 전 한 사람이 곧 시간이 됩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일제히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이들의 동작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나는 순간 웃으며 생각했다. 혹시 이들은 군인들인가? 그만큼 질서정연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의 독특한 공항 풍경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공항 면세점에서 김이나 라면 같은 한국 식품을 사는데 열중하고 있었다. 마치 영국에서는 그런 것들을 전혀 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궁금해졌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자국의 음식을 챙길까? 이 모든 모습이 나에게는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이들은 단순히 공손한 여행객들이 아니라 철저한 규율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나는 더욱 깊이 이들을 관찰하며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가고 싶어졌다. 나는 다시 한번 한국인 여행객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들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뿐만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국인 단체 여행객 중 한 명이 가이드에게 짐 검사 시간이 다 됐네요 라고 말하자 모든 사람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움직였다. 누군가는 먼저 여권과 탑승권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짐을 다시 확인했다. 그 모습이 마치 철저히 훈련된 팀 같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점은 그 누구도 재촉하거나 소리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나는 다른 나라 여행객들이 서둘러 짐을 챙기며 빨리 해 라거나 왜 이렇게 늦어? 라고 소리치는 장면을 종종 봤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묵묵히 그러나 신속하게 움직였다. 이건 단순한 여행 습관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자체에서 비롯된 게 분명했다. 한 노부부가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젊은 한국인 여행객 중 한 명이 망설임 없이 다가가 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노부부가 그 젊은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런 간단한 대화라도 오가기 마련인데 그 젊은이는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노부부는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미소를 지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듯한 분위기였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며 한국인들의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한지 다시금 깨달았다. 또 한 가지 눈에 띈 것은 그들의 공항 매너였다. 대부분 공항에서는 탑승구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여기저기 앉아있고 때로는 신발을 벗고 눕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한국인 여행객들은 확실히 달랐다. 줄을 설 때 서로 밀치거나 새치기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자리 차지 안 하기 한 명이 여러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없었고 심지어 자리를 떠날 때는 주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갔다. 음식 쓰레기 정리 면세점에서 산 간식을 먹더라도 쓰레기를 확실히 챙겨서 버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이런 행동이 기본인가? 만약 이들이 영국의 지하철이나 공공장소에서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 나라 자체가 굉장히 질서 있고 배려심이 많은 사회일지도 모른다. 나는 궁금해졌다. 과연 한국에서는 이런 모습이 당연한 걸까? 한국에서 직접 살아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문화라는 걸 알 수 있을까? 그렇게 나는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지기 시작했다. 공항버스가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동안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의 첫인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도로 위의 자동차들은 정해진 차선을 정확히 지키고 있었고
신호등이 바뀌면 보행자들은 차분하게 길을 건넜다. 런던에서는 보기 힘든 질서였다. 버스에서 내려나는 곧장 지하철로 향했다.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지하철역에 도착하자 나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게 진짜 운영되고 있는 역사라고. 보통 대도시의 지하철역은 낡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다. 뉴욕, 런던, 파리, 어디를 가든 벽에 낙서가 있고 바닥에는 쓰레기가 굴러다닌다.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역은 광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이 반짝였고 벽에는 광고판만 있을 뿐 낙서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에서 처음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나는 당연히 510분 정도 기다릴 거라 예상했다. 하지만 내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3분 후 도착.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3분 후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런던에서는 10분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서는 지하철이 마치 택배처럼 정시에 도착했다. 지하철을 타자 나는 한국인 승객들의 태도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이어폰을 끼고 조용히 있는 사람들. 전화 통화를 할 때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는 사람들. 노약 자석을 비워두고 필요 없는 자리에 함부로 앉지 않는 모습. 지하철 내부에서는 큰 소음이 없었다. 런던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술에 취해 떠들거나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도 없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쓰레기가 전혀 없었다. 누군가가 과자를 먹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쓰레기를 봉지에 넣고 역에 내려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는 생각했다. 한국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남을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구나. 이런 태도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분위기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나는 곧장 노트북을 꺼내 메모했다. 한국인들의 공항과 대중교통에서의 태도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질서, 배려, 청결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문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더 조사해봐야겠다. 그렇게 나는 한국 사회의 깊은 면을 경험하고 싶어졌다.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한 사람의 기자로서 한국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기로 했다. 나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시내의 호텔로 향했다. 이제 막 한국에 도착한 나로서는 지하철만으로도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호텔에서 겪은 경험은 또 한 번 나를 놀라게 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밝은 미소와 함께 나를 맞이했다. 나는 객실을 예약해둔 기자 신분이었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호텔 서비스를 많이 경험해봤다. 하지만 한국의 서비스는 뭔가 달랐다. 여권을 건네자 직원은 단 몇 초 만에 내 예약을 확인하고 키카드를 준비했다. 불필요한 질문이나 서류 절차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고 효율적이었다. 한국의 서비스는 지나치게 가식적이지도 무뚝뚝하지도 않은 완벽한 균형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직원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호텔 시설을 설명해 주었고 필요한 사항을 물었을 때도 친절하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다. 내가 체크인 도중 잠시 머뭇거리자 직원이 자연스럽게 물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배려하는 태도였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서비스 정해진 매뉴얼에 따른 응대라는 느낌이 강했지만 여기서는 마치 가족이나 친구를 대하듯 자연스러운 배려가 묻어났다. 나는 또 한 번 메모를 남겼다. 한국의 공항과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서비스 업계에서도 그들의 배려와 효율성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 이런 문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나는 호텔방에 들어가 짐을 정리하며 생각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이렇게 체계적이고 배려심 깊을 수 있을까?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을 탐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 아침부터 서울을 직접 돌아다니며 한국의 일상과 문화를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다. 나는 호텔방에 짐을 풀고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은 경이로웠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빌딩 숲, 그리고 그 사이를 정갈하게 달리는 자동차들. 이 도시는 밤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나는 피곤했지만 한국에 온 이상 더 많은 것들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그래서 짧은 휴식을 취한 후 호텔을 나와 밤거리를 걸어보기로 했다. 호텔이 위치한 도심 한복판은 밤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조용했다. 나는 영국의 도심과 비교하며 걷기 시작했다. 런던의 밤거리는 위험해서 조심해야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네. 영국이나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밤늦게 돌아다닐 때 항상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 어두운 골목을 지나갈 때면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걱정해야 하고 술에 취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경우도 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전혀 그런 불안함을 느낄 필요가 없었다. 사람들은 조용히 걸으며 335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술집에서 나온 사람들도 소란스럽거나 위협적인 분위기가 아니었다. 나는 길을 걷다가 한국 특유의 길거리 음식 가게를 발견했다. 노점에는 떡볶이, 오뎅, 호떡 같은 음식이 팔리고 있었다.
이렇게 늦은 밤에도 먹거리를 즐길 수 있다니 대단하군. 더 놀라운 건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었다. 영국에서는 밤 10시가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는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편의점이 활짝 열려 있었고 심지어 안에서 컵라면을 먹는 사람들도 있었다. 나는 호기심에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한국의 편의점은 단순한 상점이 아니었다. 여기에는 앉아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자레인지, 정수기, 심지어 휴대폰 충전기까지 있었다. 나는 간단히 음료수를 하나 사면서 계산대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한국은 늦은 밤에도 안전한 편이에요. 특히 편의점 같은 곳은 언제든 이용할 수 있죠. 나는 놀랐다. 이 나라에서는 늦은 밤에도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구나. 나는 편의점에서 나온 뒤 다시 호텔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한국인들이 해외에서도 질서정연하고 배려 깊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군. 그들의 살 속에는 자연스럽게 체화된 규칙과 안전함, 그리고 배려가 있었다. 이제 나는 더욱 확신했다. 이 나라를 더 깊이 탐험해야겠다. 한국에 도착한 지 며칠이 지났다. 나는 이 나라의 질서정연함과 효율성, 그리고 사람들의 배려, 깊은 태도에 계속해서 감탄하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기만 한 나라일까? 나는 한국 사회의 이면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다양한 장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돌이 일어났다. 점심시간 나는 서울의 한 현지 식당을 방문했다. 이곳은 관광객보다는 현지인들이 주로 찾는 작은 식당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메뉴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직원 한 명이 다가와 무뚝뚝한 얼굴로 말을 걸었다. 나는 순간 당황했다. 보통 영국이나 서양 국가에서는 웨이터가 다가와 안녕하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라며 친절하게 물어보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웨이터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지도 않고 메뉴판을 한참 보고 있으니 다소 퉁명스럽게 주문을 재촉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순간 이거 무례한 태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어쩐지 내가 손님이 아니라 빨리 먹고 나가야 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영어로 메뉴 추천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었다. 하지만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많이 나가는 거 드시면 돼요. 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건 무슨 불친절한 서비스인가? 나는 약간 기분이 상했다. 나는 식당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그리고 곧 내가 한국 문화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째, 한국의 식당 문화는 빠르고 효율적이다. 한국에서는 식당에서 친절한 응대보다 빠른 주문과 서빙을 중요하게 여긴다. 손님이 많고 회전율이 높은 가게일수록 점원들은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고 신속하게 주문을 받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추천받기보다 스스로 선택하는 것을 선호한다. 내가 추천을 원했지만 직원은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먹는 메뉴를 알려줬을 뿐이다. 이는 불친절함이 아니라 한국식 실용적 커뮤니케이션 방식이었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는 말을 아끼고 효율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미덕일 때가 많다. 영국에서는 웨이터가 손님과 소통하며 대화를 이끄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에서는 불필요한 간섭 없이 손님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화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건 불친절한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문화일 뿐이야. 그렇게 깨달은 후 나는 다시 마음을 편히 먹고 음식을 즐겼다. 그리고 놀랍게도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직원이 말했다. 나는 순간 놀랐다. 이 직원이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지만 나갈 때는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 것이다. 그제야 나는 확신했다. 한국 사회의 친절함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그들은 쓸데없이 과장된 친절을 베풀기보다 진심 어린 배려를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구나. 나는 그날 이후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다. 이곳은 단순히 편리하고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라 그 속에 깊은 정과 배려가 숨어있는 나라였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끝나갈 무렵 나는 공항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강공원을 방문했다. 해질 무렵의 한강은 도시와 자연이 어우러진 평온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다. 그 공항에서 보았던 한국인 여행객들의 질서정연함과 배려, 그 대중교통에서 경험한 놀라운 효율성과 공공 매너, 그 식당에서 겪었던 문화적 충돌과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배려, 그 전통시장에서 경험한 한국 특유의 정문화. 이 모든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만의 독특한 가치와 깊은 정서를 깨닫게 해주었다. 한국을 경험하고 난 후 나는 변했다. 한국에 오기 전 나는 친절이라는 것을 표면적인 행동으로만 판단했다. 영국에서는 손님에게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라고 묻는 것이 친절함이고 웃으며 길게 대화하는 것이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친절함이 꼭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낯선 사람에게 길을 물었을 때 그저 방향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걸어가며 안내해주는 것. 식당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줄이되 음식이 빨리 나오고 정확하게 나오는 것.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지만 결국 더 많은 것을 주려는 덤문화. 나는 한국에서 배운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른 방식의 친절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를 보려고 노력하게 된 것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나라였다. 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는 나라.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으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나라. 내가 더 받겠다보다 내가 조금 더 주겠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나라.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고 싶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머물며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떠올리며 자연스럽게 영국과 비교해보았다. 한국은 개인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나라였다. 영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이 강조된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강했다. 공공장소에서 조용히 하는 태도, 대중교통에서 자리 양보가 자연스러운 모습, 식당에서 주문을 빨리 하고 오래 머물지 않으려는 습관. 이 모든 것이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듯했다. 한국은 보이지 않는 친절이 존재하는 나라였다. 영국에서는 손님에게 밝게 웃으며 맞이하는 것이 친절함이라면 한국에서는 필요할 때 조용히 도움을 주는 것이 배려였다. 처음에는 무뚝뚝해 보였던 식당 직원이 나중에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던 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말을 걸었지만 결국 나에게 덤을 주려 했던 상인. 공항에서 질서정연하게 행동하던 한국인 여행객들. 나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친절함의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문화 속에 녹아있는 배려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공항으로 가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다. 이곳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나라였다. 그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당연하다는 듯 도와주는 나라. 버스에서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 서 있으면 누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양보하는 나라. 내가 더 받겠다보다 내가 조금 더 주겠다는 마음이 남아있는 나라. 나는 영국으로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한국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한국은 단순히 빠르고 효율적인 나라가 아니다. 그 안에는 깊은 배려와 공동체 정신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찾고 싶어졌다. 이번에는 단순한 취재가 아니라 더 오랜 시간 머물며 한국의 문화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다. 영국으로 돌아온 나는 일상으로 복귀했지만 한국에서 겪었던 경험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여행 그 이상이었다. 나는 단순히 한 나라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기로 마음먹었다. CUAGAIN 코리어